박지성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를 넘어선 한국 축구사에 영원히 기록될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한국 선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수한 기록들을 세우며 아시아 축구의 지평을 넓힌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작은 정육점 아들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무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며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그의 여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는다는 19세 시절 그의 말처럼 박지성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한국 축구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한국인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박지성의 위대함은 그의 출발점을 보면 더욱 빛이 납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반찬 가게를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마치 거친 탄광에서 발견된 원석 다이아몬드가 세심한 가공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과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보여준 그의 축구 재능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6학년 때 차범근 축구상 장려상을 수상한 것은 이미 그의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비록 고교 시절에는 신체 조건의 한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정신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련이었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올림픽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단독 드리블 골은 마치 숨겨진 보물이 세상에 그 진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교토 퍼플 상가에서의 프로 데뷔는 박지성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K리그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일본에서 보여준 활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2리그에서 팀의 제1승격을 이끌며 38경기에 출전해 3골을 넣은 그의 활약은 한국 선수의 가능성을 일본 축구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2002년 천황배 결승전에서의 활약은 전설적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팀의 우승을 위해 경기에 출전해 가시마 앤틀러스를 상대로 동점골을 넣으며 팀을 첫 우승으로 이끈 것은 그의 프로 정신과 팀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골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의 그의 품격과 철학을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박지성이 보여준 활약은 한국 축구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히딩크호의 핵심 멤버로서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그의 활약은 단순히 축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자부심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넣은 결승골은 한국 축구 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후반 70분 극적인 순간에 터진 그의 골은 대한민국을 16강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골은 2002년 최고의 골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에서 그가 보여준 끝없는 활동량과 투지는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으며 세계 축구계가 한국 축구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강 진출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가능성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거스 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아 PSV 에인트호번으로 이적한 것은 박지성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럽 축구의 높은 벽 앞에서 초기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강인한 정신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 보멀과 같은 동료들의 비판과 홈팬들의 야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그는 결국 2004-5 시즌 에레디비시 우승과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AC 밀란과의 4강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탄시켰습니다. 디다의 640분 무실점 기록을 깨뜨린 그의 골은 한국 선수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본선 득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를 비판했던 판 보멀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PSV 팬들의 야유는 열광적인 위숭 파르크 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한 진정한 승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은 박지성에게는 물론 아시아 축구 전체에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전설적인 감독이 직접 영입을 결정한 것은
박지성의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리그였고 그곳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곧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임을 의미했습니다. 맨유에서의 7년간은 박지성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회 우승,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등 그가 맨유에서 거둔 성과들은 아시아 선수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특히 2007-8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아시아 선수 최초라는 의미를 넘어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은 그의 무한한 체력과 활동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호칭이 되었습니다.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뛰며 공격과 수비를 모두 소화하는 그의 모습은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프로정신의 결정체였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그를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진가를 인정했습니다. 맨유에서의 박지성은 단순한 아시아 선수가 아니라 팀의 핵심 멤버로서 인정받았습니다. 빅게임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빅게임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는 그가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아스널 킬러라는 별명이 보여주듯 중요한 경기에서 언제나 팀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박지성의 국가대표팀 경력은 그 자체로 한국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A매치 100경기 출전에 13골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넣은 동점골은 그를 프랑스 킬러로 만들었습니다. 준우승팀 프랑스를 상대로 후반 81분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을 패배 직전에서 구한 것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원정 첫 승리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스전에서의 쐐기골은 아시아 선수 최초의 월드컵 3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펠레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 기록이었으며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평생의 꿈을 이루어낸 것은 그의 리더십과 의지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나이지리아와의 마지막 조별리그에서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내며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달성한 것은 박지성이라는 위대한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박지성이 세운 기록들은 그의 위대함을 수치로 증명합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우승, 아시아 선수 최초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아시아 선수 최초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수많은 기록들은 그가 진정한 개척자였음을 보여줍니다. 피파 월드컵 맨 오브 더 매치 4회 수상은 아시아 대륙 역대 최다 기록이며 이는 그가 월드컵 무대에서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지를 보여줍니다. 2005년 발롱도르 후보에 선정된 것은 아시아 선수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그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5경기 출전이라는 기록은 아시아 선수로서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에서 7시즌이나 주전급으로 활약한다는 것은 그의 실력과 프로정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박지성의 위대함은 단순히 기록과 성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축구 철학과 인품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진정한 선배가 되고 싶다면 실력으로 승부하길 바란다는 그의 말은 실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타와 똥군기가 만연했던 한국 축구계에서 그는 결코 후배들을 구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신념을 넘어 한국 축구 문화를 바꾸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박지성 축구센터의 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환경에서 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신념은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많은 축구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파트리스 에브라, 카를로스 테베스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깊은 우정도 그의 인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14년 은퇴 이후에도 박지성의 축구에 대한 기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앰버서더로서 비유럽권 최초로 선정된 것은 그의 위상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BS 해설위원으로서의 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도 우리가 비벼볼 만하다는 예언적 발언은 실제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꺾으면서 그의 뛰어난 축구 통찰력을 증명했습니다. 선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해설은 시청자들에게 축구에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에서의 고문 활동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박지성은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를 넘어선 한국 축구사에 영원히 기록될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이룬 수많은 최초 기록들은 후배 선수들에게는 목표가 되었고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차범근이 대한민국 축구사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라고 평가한 것처럼 박지성은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레전드입니다. 그의 스리 렁즈 파크라는 별명은 단순한 별명을 넘어 끝없는 노력과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작은 정육점 아들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한 그의 여정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는다는 그의 신념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지성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축구 철학과 인품,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사랑은 그가 진정한 레전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사에 박지성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축구 레전드입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기록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박지성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진정한 영웅이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영원한 레전드로 기억될 것입니다.